좋아요, 구독. 지금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지금 75bp가 이제 80%좀 넘어가는 수치죠. 통상적으로 80%가 유지되면요, 웬만하면 이렇게 가요. 네. 이거는 웬만하면 이제 70% 이상에 육박해버리면은 그 궤도를 벗어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좀 평가를 드리고, 네. 근데 확신은 안 되죠. 확신은. 근데 지금 만약에 예상대로 75bp가 시장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내일은 좀 회의 이후에 좀 반등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사실 지금 75bp에 대한 내용이 언제부터 두각이 확실하게 들어갔냐면은 그 잭슨홀 회의 때부터예요.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은 잭슨홀 회의 때부터 이제 확률적으로 75bp에 대해서 거의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시장이 선반영을 거의 끝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게 이제 연준에서 첫 기준금리 인상을 한 게 3월이잖아요. 3월에 증시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시장 선반영된 게 좀 마무리되고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건, 만약에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아직 20% 이하에 대한 수치긴 하지만 100bp가 나온다면은 그냥 매도예요. 그냥 매도예요. 지난 CPI 이후에 사실 이제 연준에서 대응하는 영역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최종금리는 사실상 이제 4.25에서 4.5%거든요. 연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내용 가지고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좀 이제 리포트 내용이 좀 괜찮은 게 있어갖고 네네. 보면서 확인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요, 지금 사실 이제 75bp 인상을 하면은 이제 지금 2.5%니까 이제 3.25%가 되잖아요. 그렇죠. 3.25%라는 수치에 집중을 좀 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좀 얘기 드린 게 최종금리에 대한 설정, 그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 대한 반영을 하는 건데, 예. 자, 여기도 나와 있는 게 CPI 뜨고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이게 어제자로 나온 겁니다. 현재 시장은 올해 4.5% 반영 중이라고 써 있어요. 반영 중. 무슨 뜻이냐? 최종금리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지 3.25%가 올라갈 거냐, 3.5%가 올라갈 거냐, 이걸 반영하는 수순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75bp면은 그냥 선반영 됐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내일 만약에 100bp가 나온다면 이건 좀 변수잖아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렸네? 하고 시장에 대해 쇼크가 들어가요. 그럼 그때는 이제 더 추가적인 하락이 회의 이후에 열리는 거죠. 근데 일단은 100bp는 좀 예상을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모든 ETF 상품이라든가 그게 오늘 이제 다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냉담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인버스라든가 그거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기적으로 네. 오늘 웬만하면 다 정리, 이제 오늘이 아니라 내일 회의 전이죠.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내일 나올 내용 자체가 75bp랑 이제 실업률이랑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최종적으로 봐야 될 게, 내일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들? 단순히 이제 FMC 회의 하는 날이요, 이렇게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점도표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점도표. 자, 이미 6월 점도표는 많이 수정이 됐죠. 6월 때는 설정값이 우리가 알다시피 3.25% 정도에 대한 수치값을 조금 결정을 지었거든요. 잠시 화면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점도표에 대한 어떤 수치가 좀 변화가 드러날 거예요. 점도표에 대한 수치가.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점도표에 대한 수치가 이제 수정이 되는데,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이 점도표에 대한 어떤 가망치가, 내년 최종 금리가 4.5% 이상을 향하고 있냐, 다수가. 그러면은 시장에서 추가 긴축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세로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4.5%, 4.25에서 4.5%로 설정값이 다 잡힐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추가 하방보다는 내일은 선반영됐던 하락세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치 기준금리를 처음 인상할 때와 같이. 전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리포트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공감 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더 보도록 하는데 9월 75bp 인상과 함께 내년 정책금리 4% 상회를 선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지금 시장이 왜 떨어지고 있죠? CPI 이후에 50bp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CPI 이후에 어떻게 보면 페드 회의까지는 하락을 한다라고 관점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내일 회의까지예요. 딱 회의까지 시장 하락은. 그리고 회의 내용 결과 나오고 어떤 결과 자체가 새로 시작하라는 거죠. 추세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죠. 9월 점도표 변화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시장 얘기하는 거는 4.25에서 4.5%로 설정값이 잡힌다면 이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은 FOMC발 악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이 가요. 지금 75bp가 나오면은 막상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미리 신세계에서 선반영되고 있습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인지 안 한 상태에서 내일 단순히 결과치만 보고 뭐야 75bp 했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힘들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잭슨홀 회의 때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잭슨홀 지난달에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제 앞으로 좀 측정을 해야 되는 거는 그 다음 또 이제 CPI가 과제가 또 되겠죠. 뭐 이제 에너지빨 빼고 그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올랐네, 또 줄었네. 이걸로 측정할 수 있는 여부 자체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은 섹터가 계속 뒤집히잖아요. 예. 이제 또 지금 수급이 또 몰리는 게 또 이제 FOMC 회의 열린다니까 또 금융주로 몰리고 이제 은행주로, 그죠? 너무 이제 단기간이에요. 내용이 또 들어갔다 또 들어갔다가 또 이제 반대급부로 들어갔다가 또 새로운 내용 또 나오고 결과치 갔는데 그게 반복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 전까지는 시장 하락되고 오히려 75bp 단순 인상과 어떤 점도표 4.4%를 약 상회하는 수치값에 대한 점도표 수치만 딱 발표한다면은 시장 하락에는 다소 이제 제한적인 그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변곡입니까?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음 CPI 또 기다리겠죠. 반등값만 주고 나서. 그런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화면 내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다소 그림은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모기지 금리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화면 좀 볼게요. 뭐 내일 내용이야 사실 이제 선반영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모기지 금리가 또 올랐어요. 주거 비용이 올랐다는 뜻이겠죠. 예. 그럼 다음 달 있을 CPI도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상. 이제 뭐냐면은 이번 달에 일단 한번 맛을 봤으니까 10월 초에 있을 CPI가 또 나올 거예요. 저는 이게 더 걱정이에요. 사실 내일 회의보다.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요.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은 내일 회의는 이미 선반영이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과정을 이제 다소 이제 CPI 발표 때보다는 강도 자체가 딥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막상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FOMC 회의니까 막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CPI 결과가 곧 FOMC 회의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 달 10월 초에 있을 저는 FOMC 회의가 지나고 이제 다음 CPI를 기다리면서 차라리 이걸 더 측정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항상 미리 해야 되잖아요. 냉정하게 얘기 드리자면은. 반영이 다 끝난 FOMC를 회의를 갖고 사실 너무 딥하게 들어가기보다 단순하게 나왔던 내용을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나 한 번만 체크해주고 그 다음 과제를 또 준비하는 상황이 또 열리잖아요. 23일부터 내용을 보자면은 이제 22일이죠. 한국 시간 22일부터 다음 달 10일 전후까지 또 대기하는 기간이 생길 거예요.
지금 또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예, 걱정인 거죠. 냉정하게 얘기 드리자면 주거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높게 나왔다고 또 측정이 들어갈 건데 이대로 가게 된다면 10일 전후 사이에 좀 꺾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희박하게 느껴지는 차트예요.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내일 회의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자 지금 차트를 좀 보고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지금 오늘 분까지 제가 매도를 보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시장에서 좀 하락 초점 맞추고 있는데 지금 이 과정 있죠, 여러분들. 이 네모칸에 대한 과정. 이 네모칸에 대한 과정이 지금 FOMC 회의에 대한 시장 선반영이죠, 사실상. 예. 회의 이후에 그대로 나온다면은 이 반영에 대한 여부가 끝날 거라고 좀 추정을 해요. 마치 언제와 같아요? 예, 우리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FOMC 회의 때요. 3월이에요. 올해 이제 3월 회의 열었는데 시장이 올라가요. 금리 인상한다는데, 첫 금리 인상하는데 왜 할까요? 여기 선반영 됐으니까 지난 2, 3개월 동안. 근데 이 모멘텀에 대한 주기가 너무 짧아요. 이때 대비해 갖고 점점 이제 계속 바뀌는 거예요.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예, 일단 제가 노란톡에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오기 전에 내용이 어려울까봐 자 간단하게 좀 정리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FOMC에는 선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75bp가 나오게 되고 이제 점도표에 대한 부분이 4%를 상회하는 수치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하는 바예요. 모두가. 근데 100bp가 나온다면 경우가 완전 달라져요. 발표 직후에. 근데 일단은 75bp에 초점을 맞춥시다. 확률적으로 이제 80% 이상이니까.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에 대한 유지세가 미증시 기준이에요. 마무리가 되고 올라갈 텐데 근데 이 올라가는 자리가 변곡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음 CPI를 또 기다리겠죠. 그리고 그 CPI와 보고 또 이제 추가 스텝에 대한 여지가 또 시장에서 열리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4.5%를 또 상회하는 수치가 또 나올 거고 그럼 또 시장에 대한 하락이 제기가 될 거예요. 예. 저는 내일 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 과제는 CPI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는지 이걸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을 좀 보낼 생각입니다. 예. 누구랑? 여러분들하고 같이요. 예. 내일 회의가 열리는데 너무 복잡하게도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미 저는 CPI 때 이거를 발표 직후에 CPI 직후 이 얘기 드린 게 이게 회의예요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게 회의라고. 예.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모두가 75bp에 집중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게 CPI 이후에 어떻게 보면 대응 자체가 나왔던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반대로 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갖고 너무 겁먹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국내 시장은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차트 보면서 국내 시장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